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제가 성형이나 시술 관련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가끔 라이브 방송을 켤 때마다 미드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꼭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연예 유튜버로서 이 미드 수술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해보자면 수술하는 게 연애에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실보다는 득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여자들의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작다는 거를 한국 남자들도 정상인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들의 작은 미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물론 여자친구가 글래머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아니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까지 아쉬워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쉬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국 여자랑 사귈 거면은 그 정도 스펙은 알면서 사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크기, 사이즈라는 측면에서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더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전 남자친구에 비해서 너무 작다거나 여기서는 상실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 미드 사이즈도 물론 이 속궁합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남자들 사이즈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그런 사이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물론 남자들도 한번 글래머를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이러면은 그 뒤에 후유증이 있겠지만 미드가 좀 작아도 얼굴이 더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자친구가 다리가 더 예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드 같은 걸 다 떠나서 진짜 미궁합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글래머라는 게 사실 날씬한 글래머가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글래머 말고 날씬한 글래머. 제가 여고 다닐 때의 데이터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1%라고 생각해요. 100명 중에 1명. 그리고 이 1%의 여자친구들은 굉장한 희소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여자애들은 더더욱 일반적이지 않은 정말 잘생겼거나 정말 돈이 많거나 이런 남자애들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무 남자나 그런 신의 가호를 경험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남자애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거나 기죽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미드 사이즈에 대해서 입을 대고 불만을 얘기하고 여자친구 기를 죽이고 이런 남자애들은 세 가지 케이스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너무 긴 시간 동안 모쏠이라 가지고 AV만 보다가 현실 세계랑 AV랑 구별이 잘 안 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애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짜 운 좋게 어릴 때 글래머랑 한번 사귀어본 그 기억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남자친구들. 혹은 그냥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하고 싶어서, 여자친구 후려치고 싶어서, 여자친구 기죽이고 싶어서 그냥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셋 다 그냥 거르고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애 엄마로서 미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출산에 경험이 있고 조리원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수유실에 갈 때마다 그 산모들의 거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그때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출산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줘야겠어요? 자궁에 힘을 줘서 애를 밑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궁에 힘을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계속 최대한 관략근에 힘을 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산모들이 무작정 힘이 온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얼굴에 힘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깨물지도 말라고 하시는 게 이 치아가 부서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힘이 얼굴로 쏠리면은 피도 얼굴로 쏠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에서 돌아다니다가 눈 아래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토끼처럼 빨간 눈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정도로 얼굴에 압력이 쏠리면은 코 수술하신 분들은 코에 있는 실리콘이 콧구멍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출산 중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코 실리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충분히 가슴 충전재에도 너무 많은 피가 쏠리고 압력이 가해져서 충전재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다른 데는 출산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가슴이라는 부위는 출산
때 가해지는 압력도 있고요. 또 출산 직후에 여자 가슴이 너무너무 커져요. 너무 심하게 커집니다. 그때 받는 압력도 있고요. 또 아기가 직접 모유를 빨아당길 때 그 힘이 어른이 빨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당시, 아니면 출산 직후, 그리고 수유할 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번이라도 파열이 일어났다. 그러면 수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17년에 이 모유수유를 하다가 모유에서 그 성분을 눈으로 보신 산모분이 있어요. 이게 터져서 모유로 나온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수술하고 나서 모유수유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이런 사건이 불과 3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조리원 수유실에서 제가 본 산모들의 가슴은 전부 다 길었어요. 이렇게 뭐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길었다고. 내가 너무 놀랬어. 그때 저는 몰랐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 빼고 전부 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 길어진 가슴이 복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복구가 뭐 덜 돼가지고 좀 길게 남아있는 분들이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기 낳기 전에 미리 가슴 수술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슴이 길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볼륨은 여기 있는데 바스트 포인트가 이 밑에 있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재수술 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내가 이 수술을 젊을 때 해가지고 내 연애에 보탬이 되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어차피 내 만족으로 하는 수술인 거고 언젠가는 내가 뭐 아기를 낳겠다면 아기를 다 낳고 수유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가슴이 망가져 있을 확률이 최소 50%예요. 뭐 여기가 다 사라지고 없다거나 뭐 바스트 포인트가 저 밑에 있다거나 그렇게 엉망이 돼 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한번 예쁘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고 그리고 이 가슴 수술은 전신 마취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성형이든 시술이든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어릴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더 예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릴 때 해야 붓기도 없고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하기 때문에 20대 어릴 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미드 수술만큼은 출산 때 압력, 출산 직후에 또 가슴이 커지면서 생긴 압력 그리고 모유 수유할 때 받는 압력까지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의구심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수유를 해도 되는 건가? 왜냐면 지금 AA 가슴이신 분들도 조리원에 들어가면 C, D로 커지는 걸 넘어서 길어진다니까요. 너무 커져서 그 정도로 가슴에 들어오는 압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근데 뭐 이미 수술을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분유 수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미드 수술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일반적인 남자애들은 날씬한 글래머랑 사귀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자 때문에 기죽어서 가슴 수술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에 모든 출산과 모든 수유를 끝내고 그때 가슴 재건을 한다는 의미로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미 수술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 아기를 낳으시더라도 모유 수유하는 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조리원에서 꼭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다 떠나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기간 10달 중에 내 몸에 있는 제일 좋은 성분들을 다 빼내서 태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뱃속에서 진짜 사람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출산하고 나서까지 여러분 몸에서 가장 좋은 성분을 이렇게 모유로 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길게 해도 100일 정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머리숱이 반토막이 난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탱탱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거나 골밀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